지문이 무려 7개가 나왔고 표가 1개, 그래프가 1개 나왔어요. 표가 나왔다는 것은 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답변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갈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고려대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고려대 면접하면 소피쌤! 안녕하세요. 고려대 면접 컨설턴트 소피쌤입니다. 오늘은 계열적합형 오전, 오후 면접 질문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시험지 같이 가지고 와도 좋고 메모만 해도 좋아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떻게 답변해야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높은 점수를 받는지까지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고려대 계열적합형 인문 오전 시험지 들어갈 거예요. 준비 시간 21분이고 면접 시간 7분입니다. 자, 지문이 가나, 다라 4개 나와 있고요. 약 12줄에서 15줄 내외가 있어요. 고교 과목으로는 문학, 독서, 한국사, 생활과 윤리에서 발췌된 글들이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험지 받자마자 문제부터 봐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자, 문제 1번 쭉 보다 보면 끝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하는데 이거는 고려대에서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의 싸움, 나의 향전, 다의 불복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을 해야겠죠. 이 문제에 대한 해설부터 알려드릴게요.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가의 싸움, 나의 향전, 그리고 다의 불복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서 분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으로는 가에는 뭐가 있고 나에는 뭐가 있고 다에는 뭐가 있다 라는 식으로 하나하나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가와 다는 알겠는데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면 나는 바로 넘어가지 말고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까지라도 한 문장이라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바로 넘어갈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는 거에 대해서 틀리더라도 말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2번 문제. 재심은 다 내의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의 관점에서 재심은 가의 사장과 재심은 나의 지방의 유력자의 행위를 평가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재심은 다의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의 관점, 이 관점에서 재심은 가의 사장과 재심은 나의 지방 유력자의 행위를 평가함으로써 얼마나 적용을 잘해서 답변하는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민 불복종에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 3가지가 뭐였죠? 준법 의식의 훼손, 민주적 절차의 무시, 사회 질서 붕괴에 맞추어서 가의 사장, 나의 지방의 유력자의 행위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마지막 3번 문제. 재심은 라의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가나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모두 활용해서 설명하세요. 모두 활용해서 설명하세요 라는 것은 모두 활용하지 않으면 감점이 있다는 거예요. 고려대 3번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는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해결 방안을 답변하세요 라는 질문도 나와요. 학과와 관련 지어서 답변하면 좋겠죠. 문제 해설 들어갈게요. 자, 문제 3번에서는 라가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재심은 가나 다 모두 활용해서 설명함으로 인해서 이 지문을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가나 다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라가 지향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고려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3개가 나오는데 문제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 계열적합형의 지문도 많이 읽어보고 문제도 읽어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파악이 될 거예요. 답변을 풀어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답을 풀어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높은 점수를 받는지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려 봤어요. 고려대 계열적합형 오후 문제에 들어갈게요. 지문이 무려 7개가 나왔고 표가 1개, 그래프가 1개 나왔어요. 표가 나왔다는 것은 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답변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갈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인문사회 학생들은 표나 그래프 읽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러니 표나 그래프를 읽고 답변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 들어갈게요. 문제 1번. 나의 표가 제시문 가의 핵심 주장을 지지하는지 설명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것의 해설을 좀 보다 보면 문제 1번은 고등학교 그 통합사회 과목에서 다루는 민주주의와 사회문화교과에서 다루는 자료 분석과 해석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석유자원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관한 제시문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 가를 잘 이해하고 나의 표를 잘 이해하고 표를 표현할 수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주장을 평가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다의 관점을 바탕으로 라고 했으니까 다의 관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문화 시간에 자료 수집 방법이라든지 대표성과 표본 추출, 연구 설계 이 내용을 참고해서 대표성 없는 표본에 근거한 추론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라의 주장도 정확하게 평가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가 다루는 정의라든지 불평등과 사회문화교과가 다루는 자료 분석과 해석 내용을 토대로 제시문 주장을 이해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주장을 뒷받침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마와 바에서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꼭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말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연습할 때 말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마와 바의 주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뒷받침하면서 답변을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열적 합평의 오전 문제와 오후 문제를 보면 오전 문제는 제시문이 4개고 오후 문제는 제시문이 7개인데 7개라고 해서 어려워 보이고 그래프가 있다고 해서 어려워 보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나한테 나올지 모르니 고려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 문항들 보고 여러 제시문 보고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면서 풀고 답변해보고 답 맞춰보고 이 작업해야 돼요. 자, 고려대 면접 문의는 항시 받고 있고요. 1차 합격하자마자 전화를 주셔야 수업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고려대학교 전문 면접 컨설턴트 소피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암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